네, 31번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이라고 보니까 논리 퀴즈로 보이고요. 변수가 가불병정무, A, B, C, D, 그리고 최우수, 우수, 보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거 그걸 가로에 깔고요. 그리고 A, B, C, D 뭐 최우수, 우수, 보통을 채워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채워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쉬운 거부터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 값은 C 영역에서만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만 값은 보통 확정됐고 나머지는 최나 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만 이거 조심해야죠. 을만 D 영역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D에서 보통을 받은 거는 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그러면 여긴 낫보 이렇게 하지 말고 최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병정은 A, B 두 영역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어디에서도 최애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우수로 확정되고 우이거나 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는 한 개 영역에서만 최우수를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모르니까 살려놓고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D에서 우수를 받은 이것도 아직 모르죠. 이것도 아직 모르고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처리할게요. 모든 영역에서 보통을 받은 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세로축에서 모든 영역이 보통이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군이 바로 이 을하고 무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우수나 우수이기 때문에 무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을이 모든 영역에서 보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통 평가를 받은 영역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C로 확정이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두 거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무는 한 개 영역에서만 최우수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최우수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이제 선지 볼게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값은 A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럼 A에서 우수평가 받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을은 B에서 보통평가를 받았고 정은 C에서 보통평가를 받았고 죄송합니다. 자, 병은 C에서 보통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정은 D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나오는데 지금 D에서 우수평가를 받으면은 지금 A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A가 최우수죠. 그럼 정이 D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최거나 우인데 D에서 우수 받으면 A에서도 우수 받아야 되니까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최우수. 그래서 맞고요. 무는 A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무는 A 영역에서 우수평가. 아니죠?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도 최우수거나 우수인데, 얘가 우수를 받았으면 무의 A에서도 우수를 받겠지만, 지금 최로 확정인데, 최로 확정이라고 해서 우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최대한 이렇게 간격을 좁혀놓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좁혀놓고 선지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 4번 선지 봤을 때처럼 이렇게 꼭 모든 거를 다 확정을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경우의 수 모드로 좀 변환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돼요. 모든 걸 다 확정하고 갈 수는 없어요. 32번 문제입니다. 일단 기억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대화체가 나오는데, 선지를 보니까 이 대화체는 진짜 대화체가 아니고요. 논리 퀴즈와 병합된 거라고 보이고, 지금 이 서희, 승범 등등은 변수가 되질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변수는 그럼 경제, 법률, 철학, 행정이고, 수강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경제, 법률, 철학, 행정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있고,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경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률도 신청했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 쓸게요. 법. 그리고 행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 법률을 신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법.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와 법률은 신청하지 않고 철학은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는 군이라고 나오죠. 요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 지금 이 밑에 네, 그럼 이렇게 해둘게요. 법, 철, 행 이렇게 해놓고 케이스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경제와 법률은 신청하지 않고 철학은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 법률을 신청한 사람 중에 철학, 여기는 법률, 철학. 철학을 신청했으나 행정과 경제는 신청하지 않았다. 철학, 행정과 경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모 정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종종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전제 찾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뭐 기억, 니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디귿, 리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대화체로. 어디까지 했더라? 예, 여기입니다. 밑에. 그러면 철학 한 과목만 신청한 사람이 한 명은 있겠구나. 그래서 철학 한 과목만 신청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은 행정만 빼고 나머지 세 과목 전부 신청했다는 걸 알고 있어. 행정만 빼고, 자꾸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행정만 빼고 다 신청했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빠진 전제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보이는 게 이게 철학이 다 신청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일반 원칙을 좀 적용을 해 놓죠. 경제면 법인데 여기 경 안 들어갔죠. 그럼 행정이면 낫 법인데 이거 대우 만들면 법이면 행이죠. 법이면 낫 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낫 행이고 낫 법이면 낫 경 모르고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논리를 두 개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선지를 넣어서 풀어볼게요. 경제와 법률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제와 법률 만약에 지금
여기 경제와 법률만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오면은 지금 이 케이스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와 법률만을 신청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이 세 개 다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끄적거리다 만 것은 어차피 경제와 법률을 신청한 사람은 없어. 왜냐면 철학을 신청해 줬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2번 보겠습니다. 행정과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행정과 철학 써보겠습니다. 여기 행정과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채워지죠. 이거는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철학만을 신청하게 되는 이 첫 번째 경우에 부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여기 경제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경제를 신청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에 또 이게 전건이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2번이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오답이다. 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 첫 번째 것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2번 가지고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법률과 철학 두 과목만을 신청한 사람은 없어. 법률과 철학 두 과목 신청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니까 이건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가, 이 사람은 동그라미가 되면서 이게 두 번째 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법, 여기가 또 동그라미가 될 수가 없죠.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 또 이거랑 매칭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X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것까지 확정해 주면서 3번이 정답. 나머지 것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와 법률 둘 다 신청한 사람은 철학을 신청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표에서 경제와 법률 둘 다 신청한 사람은 없죠. 경제와 법률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철학 신청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률을 신청했으니까 행정은 신청 안 했겠고요. 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케이스인 두 번째 거 한번 확정해 주죠. 근데 첫 번째 거 여전히 확정 안 되죠. 그래서 지워주고 탈락.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행정을 신청한 사람은 없어.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하고 그럼 행정을 신청한 사람은 없어. 그럼 행정 X 이렇게 해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이거잖아요. 그쵸? 경법 행 네,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견해 분석 문제 33번입니다. 각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이고요. 그럼 제가 이런 거 항상 푸는 게 갑은 갑대로 처리하고 을은 을대로 처리하고 병은 병대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풉니다. 일단 갑을 먼저 처리해 볼게요. 갑의 견해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견해 분석이니까. 양의 행동은 단지 늑대의 몸에서 반사된 빛이 양의 눈을 자극한 데 따른 반사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갑의 결론이고 핵심 주장은 인간과 달리 여타의 동물에게는 어떤 형태의 의식도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뭐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 바로 선지로 옵니다. 선지에서 갑을 들어가는 게 기억하고 니은이거든요. 그러면 갑은 동물에게 자의식이 없다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의식을 중심으로 보죠.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어떤 형태의 의식도 없는 그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억선지에서의 갑은 맞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갑은 동물이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여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동물에게는 통증을 느끼는 의식이 없으므로 동물의 행동은 통증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니은에 대한 갑 서술도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본 김에 병 볼게요. 병. 동물에게 자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이고요. 다음 을 한번 볼게요. 을은 여기 니은, 디귿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니은에서 을이 동물이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여긴다 라고 나옵니다. 자, 행동에 관한 거. 자, 동물이 통증 행동을 보일 때는 의식한다고 봐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다만 자의식이 없을 뿐이다 라고 나오죠. 의식이 있어야만 자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의식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없으면 경험을 기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나옵니다. 그럼 을은 행동을 보일 때는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있어야만 자의식이 있다 라는 얘기는 자의식, 의식 이런 관계고요. 그리고 자의식이 없으면 기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기억, 자의식. 이거 제가 올려놓은 그 필요 조건에 대한 거 학습을 하셔야 확실하게 이 화살표 방향이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여긴다라는 거는 not 의식 and 행동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을이 주장하는 게 행동이면 의식이다잖아요. 그럼 이거 대우 취해보면 not 의식이면 not 행동이고 이거를 거짓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조건문의 거짓 not 의식이면 not 행동이다. 이 조건문의 거짓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이게 논리식이 어려우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뭐 하나 찍어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때문에 을은 동물이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거 틀린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풀리거든요. 을에게 기억이 의식의 충분 조건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억이면 의식이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기억, 자의식, 의식. 그래서 이 자의식만 이렇게 싹 빼주면 기억이면 의식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디귿의 전단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병만 보면 되겠네요. 기억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다. 이거는 not 기억이면 not 학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면 학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예 성립할 수가 없대요. 그럼 not 기억을 인정하면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성립할 수 없다. 그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여기 쉼표로 해놨으니까 학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not 기억이면 not 학습. 병에게 기억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다. 바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축소가 되고요. 마지막 확인 사살 해보면 병이 동물에게 자의식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자의식?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자의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자의식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not 자의식 and 행동 이렇게 하는 거지. 동물에게 아예 자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행동에 맞추고 있는 거지. 자의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점에서 뭐 병이 자의식이 아예 뭐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기억도 틀리고. 네, 뭐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고요.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 정 이것도 33번처럼 하나 물고 들어가서 푸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갑부터 아직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전 C가 있다. C를 던졌을 때 앞면 50, 진술 A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 참이다. 하지만 물리적 특징을 조사해도 50%는 찾을 수 없다. A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논쟁인데 일단 갑 같은 경우에 A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는 것이지 참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1번에 갑 날리고 또 5번 같은 경우도 날릴 수 있어요. 갑이 물리적 특징을 안다면 A의 뜻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 나오죠? 물리적 특징을 조사해도 찾을 수 없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하는 말이죠, 지가. 그래서 5번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천재 2개 날렸네요. 네. 을을 볼게요. 을은 진술 A를 여러 번 던졌을 때 결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던지면 앞면 뒷면 계속하면 진술 A의 의미가 결정되고 빈도가 50%이다 를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2번 을은 C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던질 수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여러 번 던지면 뭐 이렇게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던진 실제 결과들 중 앞면에 나온 빈도까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되겠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을 제껴주고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3번하고 4번만 보면 되죠. 병이나 정, 뭐 아무거나 봐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다 병, 정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본 김에. 병. C를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가능한가? 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것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해도 매우 작을 것이다. 한 번밖에 없다면 0 또는 100일 수밖에 없다. A가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A가 거짓인 건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하네요. 자, 그럼 일단 병만 봤을 때 실제 세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 수는 계속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의 이 첫 번째 거는 동의를 하는 듯 보입니다. 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빈도는 50에 근접한다. C가 같은 방식으로 던져진 실제 사례의 수는 무척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사례에서 매우 작을 수 있다는 거 동의하네요. 4번 일단 정답으로 하고 정 같은 경우엔 다양한 방식으로 던진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A의 지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병 같은 경우에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던진 동전 던지기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일단 전단에서 틀렸고요. 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던지면 여기 같은 거와 다양한 뭐 이런 대조를 찾아내지 못하면 문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저는 찾아내면 좀 더 빨리 이런 것에 익숙해지시면 좀 더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뭐 정의 주장도 실제 유사한 가상 상황에 일어난 일에 관계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과 아예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고 제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딱 봐도 이 밑줄 친 거에 관련한 이제 논리 문제. 제가 이 밑줄 친 논리 문제를 이 밑줄 친 것만 보면 된다. 대신 이렇게 안 보이면은 밑줄 친 것만 보고 이제 기호화에 실패하거나 답이 추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왜냐면 대체로 이 밑줄 친 것만 보고 다 풀렸어요. 그렇지 않고 이 다른 것을 봤을 때 힌트를 뭐 얻은 그런 기억도 없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호화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먼저 기호화해보면 형상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난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뭐 형상 뭐 이렇게 난 물질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명백히 주어와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 열고 형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은 이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나옵니다. 니은 역시 난 물질 가로 열고 이성 디귿 형상이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면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기억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도 형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써줍니다. 난 물질 형상 이거면 괄호 열고 물질 이거는 보편적 속성이죠. 물질 낫 이해 형상 이렇게 됩니다. 네, 리을 영혼은 불멸한다 까지 딱이네요. 영혼은 불멸한다 까지. 그래서 불멸 괄호 열고 영혼 미음 갑자기 다 하기 싫어지는데 이성과 영혼은 같다. 이성 띡띡띡 영혼 뭐 동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읍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고 형상이 불멸한다면 이성 역시 불멸한다.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할게요. 기억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기억과 디귿으로부터 니은이 도출된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거 뽑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니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전제 추가해 준 거는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형상 이해에 관한 거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디귿의 맨 마지막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이거에 대우를 써준 거네요. 그래서 이해 형상이면 지금 대우 만들었을 때 난 물질이죠. 자 그리고 이게 묶여 있고 요거 난 물질 형상이면 요건데 기억과 디귿으로부터 니은이 도출된다니까 요거 인정해주고 이건 기억이랑 똑같이 참을 해주면 이 뒤에 요 문장이 참인 것이 되니까 맨 처음에 이해 형상으로 시작했는데 난 물질이 되는 거니까 이 낫 물질은 보편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낫 물질 이성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때문에 니은 도출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뭐 더 설명하자면은 만약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기호할 때 낫사람하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그거 할 때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사람인 거랑 사람이 아닌 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물질이 아닌 그 결론은 그냥 그 어떤 것도 물질이 아니다. 그냥 이런 결론에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니은 볼게요. 오직 불멸하는 이성만이 비물질적이다. 이것도 비물질적이다. 물질인데 지금 비물질이죠. 그럼 이거 기호화해보면 지금 이거 필요 조건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도 실수를 물질이라면 불멸 가로 이성 이거죠. 자, 그러면 니은으로부터 리을이 노출된다라고 나옵니다. 예. 아까 그 전체와 포함 관계를 하면 이성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 여기에서 불멸 이성 요거랑 리을일 때 불멸 영혼 요거는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또 이성하고 영혼이 같지도 않고 그거는 지금 미음에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음을 포함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불멸 영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영혼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영혼이 물질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을 보려면 당연히 그 비읍을 기호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위에서 조금 훑어왔기 때문에 뭐 기호화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성이 형상 이해할 수 있고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해 이성 그리고 형상이 불멸한다면 불멸 형상 이성 역시 불멸한데 그냥 요거 형상이 이제 그냥 불멸 이성으로 그냥 해놓습니다. 불멸 이성 지금 이게 두 개 다 충족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다시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까지 그리고 형상이 불멸한다면 불멸 형상 하면 이성도 불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멸하는 것만이 불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전제되면 미음과 비읍으로부터 리을이 도출된다. 이건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침착하게 뭐뭐 하는 것만이 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 불멸 지금 이 불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리을이 노출된다니까 이해 여기다가 영혼이나 이성 무엇이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요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영혼으로 바꾸셔도 된다는 거. 이거 이성이라는 것도 바꿀 수 있겠죠. 미음에 의해서. 그럼 이해, 이성, 요거는 비읍의 전거는 충족되는 것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불멸, 형상이 이제 있어야 이성, 불멸로 갑니다. 이성 역시 불멸한다. 그래서 기호가 좀 잘못해놨는데 역시 실수를 하는군요. 불멸, 괄호 열고 이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성이랑 영혼이랑 같으니까 지금 이 결론이 떨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불멸, 형상이 불멸한다는 그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도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에 대한 주장 약화하는 진술고래라고 합니다. 역시 강화역학 문제 이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강화역학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의 문제와는 좀 다르게 난이도를 좀 적게 평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단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미리 지레 겁먹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한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일단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동물의 물질 대사율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장의 밑줄을 저는 그어놓고 일단 다시 보기에서 하나씩 맞춰가겠습니다. 일단 최소 대사율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다른 대사율이 있나봐요. 그래서 동물의 종에 따라 달라지고 차이 나타내고 어쩌고 저쩌고 기초 대사율이라고 한다. 기초 대사율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여기부터잖아요. 근데 최소 대사율이니까 최소 대사율을 큰 범위 여기 안에 기초 이렇게 있겠네요. 외온동물의 최소 뭐 나오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또 그리고 표준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최소 대사율이죠. 이 안에 뭐 또 표준 대사율이 있나봐요. 표준. 네, 이제 뭐 물질 대사율이 또 크다. 또 물질 대사율 나오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네온, 외온이죠. 뭘 기준으로 나뉘는지만 알아둬도 크게 뭐 이게 나중에 다시 볼 때 무리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근거를 두고 있다. 물질. 예, 됐습니다. 이제 볼게요. 기억, 툰드라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 포유류입니다. 일단 그리고 술록의 몸무게 1kg당 기초대사율, 기초대사율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기초대사율에 대한 거 여기 단위 몸무게당 기초대사율이 몸무게에 반비례하는 경향. 이 반비례라는 단어 생소하시면은 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단위 몸무게당 기초대사율이 몸무게가 클수록 기초대사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몸무게가 술록이 더 크겠죠, 토끼보다. 그럼 술록의 몸무게가 큰데 토끼의 그거보다 크다? 네, 끝입니다. 아닙니다. 포유류를 또 포유동물로 바꿔놨고요. 뭐 이런 거 생각을 빨리 머릿속에서 하시면서 정오를 판단해야 됩니다. 범주, 그리고 정오, 뭐 이런 식으로.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이 양서류에 속하는 최소 대사율입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 뚜렷이 달라졌다. 양서류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서류 여기 있습니다. 위에 양서율이고 최소 대사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최소 대사율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제일 큰 범주에 있습니다. 최소 안에서 기초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양서류는 이제 외온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외온 동물의 최소 대사율 여기겠네요.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 약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 크기가 비슷한 악어와 성인 남성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일단 비교 범주 다른 거 확 눈에 들어오시죠? 전자의 표준 대사율에 이건 표준이고 여긴 기초, 여기도 범주 다르고요. 지금 비교 범주가 아예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진짜 볼 필요도 없이 관련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 네 가지 범주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글 안에 비교하면서. 예.
그래서 약화하는 것은 기억 하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논지를 강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문제를 주니까 논지 찾고 그리고 보기에서 강화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논지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문장이 어쨌든 힌트를 많이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주요 논지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요. 문단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문단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사표현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억누르게 못한다. 표현을. 흔히 민주주의 여론 하지만 이런 거에 중심을 두면서 읽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하죠.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행위. 예, 그런데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공세한다면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얘기 하겠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래요.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일단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이 생각이 나고요.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크게 문제를 푸는데 큰 그런 건 없지만 만약 이런 논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잘 예방했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화재 사고라는 특별 케이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 토론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얘기하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화재 사고를 잘 예방했다. 딱 봐도 논지를 강화하지 못하고 약화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서만 보면서 찾으면은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럼 토론을 안 했는데 토론이 왜 나쁘냐? 그러면 이게 옳지 않은 걸 수도 옳을 걸 수도 있는데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밑줄 중심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주고 그럼 기회를 봉쇄한 거잖아요. 기회 봉쇄했는데 결과가 괜찮았다. 즉 논지 강화 약화에서 주장하는 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너의 논지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강화하지 않습니다. 약화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의견 표출을 억누르지 않는 사회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주요 논지는 뭐냐면 의견 억누르면 결과 안 좋다 이런 거죠. 기회 놓치고 근데 억누르지 않는 사회에서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많이 믿었다. 그러니까 억누르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약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2번도 똑같은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서가 되어 청문학의 과오를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기회가 한동안 박탈되었다. 보세요. 결과에서 기회가 박탈되었다. 여기 결과는 지지하죠. 그러면 그 근거 뭔가요? 근거는 금서가 되었다는 거니까 억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충족하니까 강화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36, 37, 38번 특히 논지 강화 약화 문제를 공부하기 아주 좋은 그런 문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문제만 명확하게 하면서 내가 근거, 그리고 주장 이 위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걸 얻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드디어 39, 40번 이제 세트 문제에 왔는데요. 세트 문제에서 일단 제가 세트 문제 주로 푸는 방법은 이 39번에서 대체로 쉽고 40번이 좀 어려운 뭐 그런 문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일치부합 문제를 일단 39번에 구성을 주고 그다음 40번에 뭐 특정 내용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틀을 맞춰놓고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기억 여기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선지를 보니까 TSH, 뭐 RT3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39번 위익을 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39번을 이용해서 이 본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40번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건 나중에 찾겠다. 뭐 이런 걸로 가고요. 네, 일단 1번 볼게요. TSH 수치 나오고, 갑상선 분비되는 호르몬 양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나옵니다. TSH 측정, 이게 약간 논리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TSH라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봅니다. 여기서 처음 나왔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를 쳐줬죠. 그럼 여기 조절하고 뭐 혈중 TSH 측정이다 나옵니다. 측정. 그럼 측정하면 호르몬 양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 양의 93%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갑상선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가 측정이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니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 TA3의 양은 전체 갑상선 호르몬 7% 미만이다. 자, 여기 93%에서 일단 7%가 딱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러면 93은 T4고 나머지가 T3입니다. 근데 7%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T3의 비율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후 T4의 일부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T3래요. 그럼 요거 일부가 T3니까 7% 이상이겠죠? 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되고 3, 4, 5번 그냥 40번 들어갈게요.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일단 TSH 수치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이유가 들어갑니다. 왜 이유가 들어가냐면 수치의 측정만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어렵다가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부터 읽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은 병리적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 T4, T3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막 효율적으로 안 읽는데 집착하다 보면은 읽어야 될 부분을 못 읽거든요. 보통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중 TSH나 T4, T3 수치 어느 것이든 낮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측정하면 알 수 있는데 아까 읽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T3고, T3, RT3. 자, 그럼 아까 읽은 거랑 약간 좀 이제 호환이 되는데, T3의 작용을, 방해하여 조직이나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RT3로 변형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긴 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해서 이 RT3로 변환되는 게 뭔지를, 지금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걸 판단을 한다면 이 T4랑 RT3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문제에 활용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SH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설계도라고 하죠.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T4, T3가 있으면은, 그냥 이게 39번에서 일치부합 문제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40번에서 이제 또 그냥 일치부합으로 냈을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계보, 얼개도 이런 거를 그렸을 때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T4와 T3가 있는데 지금 T4의 일부가 T3고 또 한 일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RT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TSH 수치만으로는 RT3의 이제 양을 효과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얼개도를 많이 이제 그려보시면은 이 상위 범주를 가지고 이 하위 범주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이 로직을 한번 이제 대비해 보세요. 이제 상판이나 아니면은 언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이 상위 범주를 가지고 이 하위 범주를 이건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는 피셀 공통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보를 이렇게 그릴 때 그러니까 항상 범주 그리고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뭐고 이거를 명백하게 머릿속에서 이제 구분 지기 위해서 저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림을 계속 그리면은 이거를 좀 이런 실력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 뭐 알려드리면서 일단 2020년 언어는 맞춰보겠습니다.